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단 10분 만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100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다들 눈이 번쩍 뜨이시죠? 침이 꼴깍 넘어가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단 10초 만에 여러분의 전 재산이 영원, 아니 빚더미에 앉게 되어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면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할 이야기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화끈하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많은 천재를 배출했고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을 한강으로 보낸 괴물,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주식이 걷기라면 선물은 레이싱입니다. 주식이 소주라면 선물은 마약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물은 도박이다.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선물은 원래 도박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태어난 아주 고귀한 시스템이거든요. 하지만 인간의 탐욕이 섞이는 순간 이것은 폭탄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폭탄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선물 거래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스마트 투자자가 되거나 아니면 내 그릇으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목숨을 건지는 현명한 겁쟁이가 되거나 어느 쪽이든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는 영상이 될 겁니다. 선물 거래라고 하면 다들 월스트리트의 최첨단 컴퓨터나 비트코인, 주식을 떠올리시죠. 놀랍게도 선물의 조상은 400년 전 일본의 쌀 가게에서 탄생했습니다. 17세기 일본 오사카의 도지마 쌀 시장. 당시 일본의 화폐는 사실상 쌀이었습니다. 영주들도 사무라이들도 월급을 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날씨입니다. 풍년이 들면 쌀이 넘쳐나서 쌀값이 똥값이 되고 흉년이 들면 쌀값이 금값이 됩니다. 영주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내년 예산을 짜야 하는데 쌀값이 얼마가 될지 며느리도 모르니까요. 게다가 영주들은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에도에 가서 유흥도 즐겨야 하고 무기도 사야 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에게 가서 조릅니다. 내년 가을에 쌀 나오면 줄 테니까 돈 좀 미리 땡겨줘. 여기서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럼 내년에 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증을 미리 만들어서 사고 팔자.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선물 거래, 쌀 쿠폰의 탄생입니다. 이 쿠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년 뒤 쌀 한 가마니를 현재 가격인 1량에 살 수 있는 권리. 자, 여기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A라는 상인은 생각합니다. 내년엔 무조건 흉년이야. 쌀값이 5냥까지 오를 거야. 그럼 A는 지금 1냥짜리 쿠폰을 미친 듯이 사모읍니다. 내년에 쌀값이 5냥이 되어도 이 쿠폰만 있으면 1냥에 살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롱 포지션입니다. 반대로 B라는 상인은 생각합니다. 내년엔 대풍년이야. 쌀값이 0.5냥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B는 지금 가지고 있는 쿠폰을 1냥에 팔아버립니다. 내년에 쌀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싼 쌀을 사면 되니까요. 이게 바로 숏 포지션입니다. 결국 선물 거래는 도박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농부와 상인들이 날씨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만든 보험 상품이었던 겁니다. 미래의 물건을 현재의 가격으로 미리 사고 파는 약속. 그게 바로 선물의 본질입니다. 유래는 알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원리를 파헤쳐 봅시다. 선물 거래가 왜 악마의 도구라고 불릴까요? 바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한국말로 지렛대죠. 여러분이 1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칩시다. 그럼 현금 1억이 다 있어야 살 수 있죠. 그게 현물, 즉 주식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다릅니다.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요. 보통 10% 정도만 있으면 계약이 성사됩니다. 즉 내 수중에 1,000만 원만 있으면 1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레버리지 10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아파트 값이 1억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10%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물로 산 사람은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었으니 수익률 10%죠. 근데 선물로 산 사람은? 나는 내 돈 1,000만 원만 넣었는데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100%입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도파민입니다. 주식이 시속 100km로 달릴 때 나는 시속 1000km로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양방향 매매입니다. 주식은 주가가 올라야만 돈을 벌죠. 주가가 떨어지면 다 같이 손잡고 한강수원 체크하러 갑니다. 하지만 선물은 떨어지는 것에도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숏 공매도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친구의 한정판 운동화를 빌립니다. 지금 시세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빌리자마자 중고장터에 100만 원을 받고 팝니다. 일주일 뒤 운동화 가격이 떡락해서 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 50만 원을 주고 운동화를 사서 친구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주머니엔 50만 원이 남죠. 이것이 바로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선물 거래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망해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개꿀인데? 나도 당장 10배, 100배 쳐야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옥문을 열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수익이 날 때는 10배, 100배지만 손실이 날 때도 똑같이 10배, 100배로 쳐맞습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 10배에서 1000만 원으로 1억짜리 거래를 했다고 칩시다. 만약 가격이 10%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이 손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내 원금이 얼마였죠? 1000만 원이었죠. 내 돈이 싹 다 사라진 겁니다. 이때 거래소 시스템은 자비가 없습니다. 고객님, 돈 다 잃으셨네요? 더 버티실 거면 돈 더 가져오시고요. 아니면 강제로 팝니다. 그리고는 1초 만에 여러분의 포지션을 강제로 종료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강제 청산입니다. 주식은요, 마이너스 50%가 되어도 들고 있으면 언젠간 오를 수도 있습니다. 존버가 가능해요. 하지만 선물은 존버가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딱 한 번이라도 내 원금만큼의 손실 구간을 터치하는 순간 내 계좌는 영원히 되어 사라집니다. 이걸 뚝배기 깨진다고 표현하죠. 코인 선물에서 레버리지 100배 쓰시는 분들이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 가격이 1%만 반대로 움직이면 전 재산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재채기 한 번 하고 나면 돈이 없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투기이고 도박입니다. 정말 위험하죠. 선물 거래로 망한 사례요? 너무 많아서 밤을 새워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가장 임팩트 있는 두 가지 사건만 알려드릴게요. 233년의 전통의 은행에서 혼자서 말아먹은 남자 릭 니슨. 1995년 영국의 베어링스 은행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왕님도 돈을 맡기던 233년 된 초우량은행이었죠. 근데 싱가포르 지점의 28살 직원 릭 니슨이라는 친구가 선물 거래에 손을 댑니다. 처음에는 좀 벌었어요. 나 천재인가 하고 도파민이 터졌겠죠. 그러다가 일본 증시가 오를 거라고 보고 풀매수를 내립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고베 대지진이 터집니다. 일본 증시가 폭락했죠. 릭 니슨의 계좌는 박살이 납니다.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그는 물타기를 시전합니다. 레버리지를 더 끌어다 쓰죠. 그 결과는 1조 4천억 원의 손실, 233년 된 은행이 단 한 명의 직원이 한 선물 거래 때문에 하루아침에 파산해서 단돈 1파운드에 매각됐습니다. 이게 선물의 공포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거대 은행도 한 방에 골로 보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흔한 김철수 씨 이야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철수 씨. 비트코인 2억 간다는 소리에 뒤늦게 탑승했습니다. 선물은 시시해요. 친구가 선물로 10배를 벌었다고 자랑합니다. 철수 씨는 소심하게 10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칩니다. 10분 만에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시급이 얼마야? 나는 투자의 신이다 하고 자신감이 붙은 철수 씨.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뺍니다. 딱 한 번만 50배 레버리지를 써서 50억 만들고 은퇴하자. 그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상한 밈을 올립니다. 코인이 순식간에 2% 급락합니다. 50배 레버리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00%입니다. 철수 씨가 화장실 다녀올 사이 화면엔 청산 알림 문자만 와 있습니다. 1억이 영원이 되는데 걸린 시간 단 3분. 이것이 도파민에 절여진 뇌가 맞이하는 현실적인 결말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리스크가 큰 투기식 선물 거래, 결국 도박입니다. 여러분은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선물 거래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선물 거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환율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물을 씁니다. 수출 기업에겐 생명줄 같은 보험이에요.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개인이 이 무시무시한 전문가의 영역에 맨몸으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선물 거래는 마치 최고급 사시미 칼과 같습니다. 일식 장인이 잡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지만 일반인이 잡으면 자기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세력과 기관, AI 봇들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뇌동매매라는 나무칼 하나 들고 싸워서 이길 확률? 솔직히 말씀드리면 0에 수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물을 꼭 해야겠다면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잃어도 내 인생에 하나도 타격이 없는 돈으로만 하세요. 하지만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정할 거면 잃어도 감당이 될 돈으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는 3배 이상 쓰지 마세요. 그 이상은 투자가 아니라 홀짝 도박입니다. 세 번째, 손절매를 목숨처럼 거세요. 기계처럼 자르지 못하면 시장이 여러분의 목을 자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웬만하면 선물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할 사람은 하겠죠. 이건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직접 해보고 맞으면서 깨달으시면 됩니다.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100번을 따도 한 번 잃으면 전 재산 날리는 게 선물 거래니까요.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선물을 바라고 선물에 손댔다가 여러분의 미래가 사라질 수 있다. 부디 제발 현명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항상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